철학도 그렇고 신비한 그런 일면이 있었죠, 그게.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독특한 하나의 그 세계를 형성해 가고 있다라는 평가는 그때 얻었습니다, 그게. 풍요조 이런 게 있습니다. 풍요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입에서 입으로 불려지면서 시의 어떤 그 전파력 이런 걸 가지고서 민중에게 어떤 뜻을 전달하고 하는 그런 노래가 풍요인데, 천근 같은 그 바위 무게로 눌러도 바위의 어떤 그 억압적인 어떤 그런 그 무게 이런 걸 뚫고서 죽순이라고 하는 그게 비록 연약한 그런 의지지만 그것들이 뭐 계속해서 솟아난다는 얘기거든요. 김관식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도전의 문학이라고 그럴까, 부정의 문학이랄까, 기존의 권위라든가 관습이라든가 하는 것들을 무시하고 자유인으로서 이렇게 모든 것을 우습게 생각하는 이런 모험적이고 도전적이고 어떻게 보면 저항적인 그런 특성을 지닌다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비록 그 현실에 대한 막 비판이나 어떤 그 현실에 대한 어떤 그 개선 이런 것을 열망하는 그런 이 경향을 노래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의 표현은 아주 그 철저하게 시적인 구조, 시적인 미학 이런 것을 통해서 표현되고 있다. 그때 사람들이 어째 행동하고 그러고 그렇게 다르냐, 그런 얘기를 하면 이 사람이 글에다간 그런 지저분한 얘기는 쓸 수가 없고, 자기가 말하고 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쓸 수가 없고, 그러니까 글은 깨끗이 쓰고 나는 행동으로 이렇게 저항을 하고 보여준다, 이런 얘기죠, 진짜. 개성적이고 천진난만한 것이 그 자유로 하고 싶은 대로 그 자연으로 돌아가는 그런 것이 모든 게 작품 속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굳이 뭐 어떤 문학적인 그렇게 해서 철학적인 그런 것보다는 순수한 자기 정신 속에서 발로 되는 것을 언어로 바꾸는 그 천진함 때문에 그 작품이 높이 평가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은 우선 시를 봐도 일체 꾸밈이 없습니다. 마음 안에 있는 걸 그대로 내놓으세요. 사실은 사람들은 다 글을 잘 쓰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꾸미게 됩니다. 처음부터. 그런데 이분은 절대로 글을 꾸미시지 않으세요. 그리고 마음 안에 없는 것은 쓰시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읽는 사람도 그분의 시를 읽으면 저절로 마음이 순수하고 맑아지죠. 그 현실의 어려움을 그 시에서는 잘 나타나질 않아요, 그 사람이. 그 소품 같은 거 봐도 그대로 스쳐가는 것처럼 왔다 살다 가는 걸 그러지 않습니까? 천상병이가 고민하고 고생한 것 따지면 뭐 그냥 일어락물 거기다 다 써놔야 될 텐데 그런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범한 거죠, 대범한 거. 그리고 인생의 삶이 이렇게 물과 같이 흐르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죠. 4.19와 문학적 범죄다 하는 제목의 그 글을 쓴 것이 있거든요. 한국의 문학인들이 행동적으로 4.19 혁명의 민주혁명의 대열에 참여하지 못한 것을 부끄럽게 생각했다, 이런 거죠. 이제 문단이 어떻게 앞으로 될는지는 몰라도 하나로 되면서 그런 인간 본연의 그 성품, 거기에 대한 전착이 문학의 본래의 그 뜻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걸 꿋꿋이 걸어온 사람이 천상병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야말로 불의로 평화와 자유를 쪼다간 새,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평화와 자유에 대한 아주 순정 어린 그런 서정성, 이런 것들이 기조를 이루고 있어요.
두 시인이 자연과 인간에 주목할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마음이 순수했기 때문이고, 그 순수가 지켜질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이 1960년대였기에 가능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김관식과 천상병을 주목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 그것은 두 시인이 60년대 문단의 진정한 자유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욕심으로부터 자유롭고 가난과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웠던 김관식과 천상병, 그 소탈한 삶을 만나보실 차례입니다. 월급 봉투를 항상 안 가져와요. 어떻게 했냐고. 월급 봉투 내놓으라고 그러면요, 누구 학생 등록금 못 내서 등록금 주었다고 그러고. 그렇게 바깥에 나가서 학생들 등록금 내주면서 우리들은 어떻게 크는지 돌보지 않으실 수가 있었을까, 이렇게 해가지고 불만이 참 많았었고, 그래가지고 부친에 대한 원망이 참 컸어요. 엄마도 저희들도. 그러면서 이 사람이 펑펑 우는 게 뭔가 하면은, 인연이 이제 참 얼클어져 가지고 선량한 사람들이 내 마누라도 되고 내 자식도 돼서 지금 이렇게 고생하는 거 보면은 자기가 이 가슴이 미어질 것 같아서 도저히 참을 수 없다 하는 거죠. 저희 집하고 이모 집이 가까이 있었는데, 제가 6살, 7살 이럴 때 그네를 타고 있으면 해가 쫙 내리쬐는 그런 데 앉아서 아버지가 제가 그네 타는 걸 항상 지켜보셨어요. 딸 서희를요, 조금만 쉬는 시간만 있으면 우리 큰딸을 업고 다니면서 그 국화밭에서 우리 딸을 데리고 국화밭에서 둥글고 국화밭에서 앉아서 이야기하고, 가서 술 가져와라 해서 술에다가 국화 이파리 따서 마시면서. 좀 쓸쓸하고 허무하고 하면서 그 사랑이 많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세상에 대한 사랑.